자, 완성본의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름 입력하는 데가 있고, 지금 장바구니나 또는 주문서 작성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름 불러 넣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셀렉트 메뉴가 있어요. 셀렉트 메뉴에서 여기 직접 넣지 않고, 셀렉트 메뉴에서 여기에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걸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여기에서 클릭을 했을 때 지메일로 하면 지메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아이패드 미니라는 게 있고 단가는 40만원인데 이제 개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디자인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깔끔하게 예쁘게 바꿔주시는 거고 저는 소스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합계가 바뀌고 여기가 바뀝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하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되고 더 내려갈 수는 없게끔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요거를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려면 HTML 구조 확인을 해보죠. 다운받으신 거 안에 HTML 구조 보겠습니다. 오더 HTML 볼게요. 자, HTML 구조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후에 쓸 라이브러리도 로드가 되어 있지만 일단 라이브러리 안 쓰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주문자 정보해서 form field set 해서 필드셋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 정보와 아래 정보해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필드셋으로 묶어놨다고요. 필드셋에는 제목이 있죠. 제목의 성격으로 레전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필드셋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첫 번째 필드셋에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뀌는 걸 작성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메뉴부터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메뉴는 지금 select 메뉴입니다. select 메뉴는 HTML에서 어떻게 작성하냐? select라고 하고 그 안에 옵션을 이렇게 준다고요. 옵션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이 값이 넘어가게끔 value가 있어야 돼요. value의 다음부터 야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을 하면 value 요게 나올 거고 이 value를 받아와서 지금 어디가 비어 있는 거냐면 열자마자는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세로 고침 좀 잠깐만 뒤로 해보면 얘가 기존 게 살아있네. 열자마자는 여기 부분이 비어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이 누굽니까? input 두 번째 at 다음에 있는 거. at 다음에 있는 게 누구예요? at 다음에 있는 거. 요 at 다음에 있는 게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값이 비어있는 거라고요. 저기에 값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채우겠대? 사용자가 여기에서 메뉴를 고르면 이 내가 지금 여기 중에서 골라라고 했던 거에서 사용자가 요걸 고르면 이거에 뭐를 가져와서 이거의 value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어 주겠다는 거냐면 요거를 여기 이 value로 넣어 주는 거라고요.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해서 여기 중에 메뉴를 바꾸면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오게끔 작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리 여기에 써 있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군요. 자, 그러면 누굴 클릭할지와 누굴 바꿀지 변수명 간단하게 두 개 정도를 잡고 가보도록 하지요. 연결되어 있는 JS가 따로 없네요. 만들죠. 스크립트 source 이게 JS 폴더가 따로 있나 없나? 없네요. 그냥 루트에 만들게요. main.js. 자, HTML과 같은 루트에다가 main.js를 만들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새 파일을 만들고 main.js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다큐먼트가 준비되면 할 일까지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같은 폴더의 main.js라고 하시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주소 좀 달았고요. 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변수명 두 개를 잡으려고요. 값이 바뀌는 거, 누구의 값이 바뀌면 할 일, 그리고 그 값이 바뀌면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라냐면 HTML에 얘를 누구 뒤에 있던 게 누굽니까? 뒤에 있던 게 클래스명 이 녀석이네요.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라고 하고 여기도 클래스명이 있네요. select domain과 select email domai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얘를 가져와서 변수를 잡지요. 변수 select 이메일이라고 합시다. 클래스명 select domain이라고 할게요. 앞에 변수 안 썼네. var 해서 변수 만들겠다 라고 하고 변수명 target이라고 할게요. 타겟의 input이라고 합시다. 타겟의 input은 이메일 도메인입니다. 클래스명 카피해 오십시오. 보고 치지 말아주세요. 하이픈과 언더스코어 해서 구분해서 다 쓰셔야 합니다. 볼게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되겠어요. 자, HTML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누구를 여기에 값이 바뀌면 그 값을 어디에 얘한테다가 밸류로 넘겨 준답니다. 여기에 값이 바뀌면 할 일이라고요. 자, 이렇게 select나 얘들 체크박스나 사용자가 값을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값이 바뀌면 그 값을 value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값으로 넣어주면 얘는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변수명 얘 저장한 거 있으니까 작성 보죠. 자, 이게 누굽니까? 얘가 도메인을 변수명 select email에다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봅시다. select의 이메일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얘의 뭐가 바뀌면 할 일, 값이 바뀌면 할 일은 change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뭔가 값이 바뀌면 그 값을 받아와서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들은 다 input엔 다 할 수 있어요. value를 가지고 있는 input들은 다 할 수 있다고요. 또는 지금처럼 select 메뉴에도 얘가 바뀌면 쓸 수가 있는 게 change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에는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change. 자, 이거의 값이 바뀌면 뭘 가져와야 되냐면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알아야 돼요.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변수명에 담겠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도메인을 변수명에 담을게요. 사용자가 선택한 value, 그 value를 가져오는 건 사용자가 HTML에서 지금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얘를 선택했다면 얘가 this라고요. 얘를 선택했다면 얘가 this라고요. 이 this에 뭐를 가져오냐면 물론 value 안에 value라는 속성의 value를 가져온다라고 해도 되지만 jQuery에서는 이런 옵션이나 밸류가 있는 것들의 값이 바뀌는 걸 가져오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val이 있습니다. val 해서 value val 해서 value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뭘 선택하는지가 변수명 여기에 담긴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저게 담기나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도메인 확인을 해봅시다. 또 보면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HTML 브라우저에서 보고 콘솔 화면도 열고
사용자가 바꾸면 바뀐 게 콘솔에 이렇게 찍히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값을 바꾸면 됐어요? 자, 지금 HTML에서 누굴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HTML에 가보면 아까 여기 main.js라고 불러오라고 했다고요. main.js에서 지금 누가 바뀌면 사용자가 여기에 값을 바꾸면 그 값이 바뀐 걸 this로 받아와서 걔의 밸류를 가져왔다고요. 이 밸류 왜 가져왔냐면 누구한테 밸류로 다시 주려고 얘한테 밸류로 다시 주려고요. 얘한테 밸류로 다시 주는 방법 보겠습니다. main.js에 가서 누구의 요거 target의 input이라는 녀석 이게 누구예요? 지금 얘지 않습니까? 얘의 밸류로 다시 넣어준다고요. 이 도메인을 왜 가져왔냐면 누구 target의 input copy 얘에다가 밸류로 준다고요. 밸류의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지금 밸류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에다 값을 써주면 그 밸류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십니다. 저장하고 봤더니 클릭 change 하면 값이 바뀌면 그 값이 바뀐 거에 밸류를 가져와서 변수명 도메인에 담았고 그 도메인을 target 이 이메일 도메인이라는 녀석에 뭐로 밸류로 넣어주고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바꾸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찍히고 있다고요. 됐나요? 이거 말고도 여기 밑에 뭐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해두면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볼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맨 밑에 하나 더 만든다면 그거는 밸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 HTML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직접 입력하겠다라는 건 여기에 밸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밸류를 넣어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있으면 직접 입력이라고 하고 비워놓으면 사용자가 이제 거기에 써야지, 그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직접 입력이 있으면 여기에 써야 된다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쓰게끔. HTML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아래쪽에 필드셋 볼게요. 아래쪽에 필드셋에 보면 스팬 태그 안에 A 태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를 해놨고 얘를 클릭을 하면 우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되고 이 숫자가 바뀌면 단가 여기 유닛 프라이스에 있는 이 단가랑 이 개수가 바뀌었을 거니까 바뀐 거랑 얘랑 곱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될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스팬 태그 안에 A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스팬 태그 안에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을 따로 작성할 게 아니라 스팬 태그 안에 얘를 클릭하는지 얘를 클릭하는지 구분할 방법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하나만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하나 추가합시다. 클래스명을 플러스라는 걸 추가를 할게요. HTML에 가서 클래스명 플러스를 추가해 주세요. ID 플러스 옆에다가 클래스명 플러스를 추가해 주십시오. 클래스명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클래스명과 관련되어 있는 메서드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add class 추가하는 거, remove class 제거하는 거, 있으면 넣고 없으면 빼는 toggle class가 있고 마지막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has class가 있잖아. 응? has class에서 그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튼에 A를 클릭을 했을 때 has class에서 그 A가 뭐를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마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ID 플러스를 클릭한 거고 없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클릭한 거라고요. 그때에 따라서 할 일을 구분해 주시면 될 거라고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할 거고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하면 요 숫자를 바꿔야 되겠대.
이 숫자를 바꾸려면 HTML에서 지금 EM 태그로 되어 있는 이 요소의 안에 내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HTML의 내용을 jQuery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HTML의 내용을 jQuery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글씨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 HTML 태그를 넣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메서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텍스트 메서드와 또 뭐? HTML 메서드가 필요하다고요. 여기는 뭘 넣어야 됩니까? 텍스트 메서드로 해서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명을 누굴 변수명을 잡아야 될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자, 일단은 누구 스팬 태그 안에 A를 클릭한대. 그러면 얘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굴 바꾸겠대? 여기 클래스명 카운트에 얘 안에 숫자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얘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잡아야 돼? 이 단가랑 얘랑 곱해서 여기에 값이 바뀌는 거니까 누구도 변수로 잡아야 됩니까? 이 유닛 프라이스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다고요. 이 유닛 프라이스 안에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저 숫자를 가지고 와서 변수명에 담고 그거랑 여기 숫자로 바뀐 거, 이 숫자랑 바뀐 거랑 곱해서 그게 어디로? 여기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작성을 해볼까요? 변수명을 하나하나 해보죠. 일단은 뭐부터 얘를 바꾼다는 거니까 얘부터 변수명을 잡겠습니다. count 변수명 여기서 이어서 쓸 거예요. 세미콜론을 다시 콤마로 바꾸시고 count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count 가져오십니다. 자, 카운트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아까 누구를 클릭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얘가 바뀐다고 할 거니까 숫자 받아올게요. 전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뀔 거고 바뀌면 그 바뀐 숫자를 가져와서 그 바뀐 숫자가 2든 3이든 간에 유닛 프라이스랑 곱해야 돼요. 유닛 프라이스도 변수로 잡읍시다. 단가 유닛 프라이스. 유닛 프라이스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유닛 프라이스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클래스명 유닛 프라이스 안에 있는 요걸 가져와야 된다고요. 가져와 볼게요. 클래스명 누구 유닛 프라이스 안에 있는 글씨를 가져오는 건 이렇다고요. 저기 안에다가 숫자를 쓰든 내용을 쓰면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고 거기 안에 값이 없으면 저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클래스명 유닛 프라이스의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값을 여기 이 위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합계가 바뀌고 그 합계랑 누구랑 곱할 거야? 얘를 곱할 거라고요. 합계 current의 개수 토탈 넘버라고 할까? 넘버라고 해볼게요. 이 넘버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뀔 거라고요. 이 숫자가 바뀌면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걸 클릭할 때마다 얘가 1, 2, 3, 4 또는 마이너스 해서 빠지거나 올라갈 거라고요. 이 개수가 바뀌면 그 바뀐 개수를 가져와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와 곱해야 된다고요. 이 숫자는 계속 바뀔 거니까 현재의 개수는 몇이지? 라고 해서 현재 넘버라는 걸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클래스명 count 안에 이걸 바뀔 거고 바뀐 내용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좀 전에 위에서 써봤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이 했을 때 누구 count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콤마 count 안에 우리가 개수를 1, 2, 3, 4, 5, 5, 4, 3, 2, 1 이런 식으로 바꿀 거고 그 바뀐 개수를 가져와서 current number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이 개수랑 누구랑 곱할 거예요? 유닛 프라이스 이 상품의 단가랑 곱해서 합계가 나오면 합계를 어디에 넣겠다고요? 합계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내용으로. 여기가 누군데? 클래스명 토탈이라고요. 토탈도 변수로 잡을게요.
토탈도 변수로 잡습니다. 도로 변수들 어떻게 됐습니까? 변수명 변수 콤마 끝에서 이게 한 문장 해서 변수들을 다 만드신 거라고요. 자,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까? 스펜 태그 안에 A를 클릭하면 할 일이래요. 별도로 지금 얘들은 변수명을 안 잡았고요. 스펜 태그 안에 A를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볼게요. 그냥 바로 밑에다 작성을 해봅시다. 클래스명 아니지 태그명 스펜 태그 안에 누구 A 태그를 뭐하면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A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다. A 태그가 얘들이 A 태그라고요. 이 A 태그는 링크가 먹으면 안 되지요. 링크가 안 먹게끔 그 자체의 속성을 물고 들어오시고 prevent default 해서 링크를 막으시라고요. 안 그러면 얘 내부에 링크가 걸려있어 링크가 먹는다고요.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됐나요? 자,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펜 태그 안에 A를 클릭한다라고 했어요. A를 클릭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얘를 클릭했는지 얘를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 방법을 만들려고 클래스명 요거를 하나 살짝 넣어놨다고요. 그럼 이 클래스명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한 그 요소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그게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 1에다가 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요거를 자 그러면 얘가 클릭한 그 요소를 여기에 if문을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 거짓일 때 할 일 무조건 두 개로 구분이 되면 항상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자, 조건은 뭐라고요? 얘가 클릭을 했을 때 그 녀석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그 A 태그가 그 A 태그 어떻게 불러와? this로 불러올 거 아닙니까? 얘가 뭐가 있는지? 클래스명 뭐가 있는지? 클래스명 아까 has 클래스에서 뭐가 있는지요? 플러스라는 클래스명이 있는지 검사한다고요. 만약에 있다라는 조건이 참이면 할 일 여기 작성할 거고 저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에 있는 걸 작성할 거라고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그래서 사용자가 뭐를 클릭했다는 게 판단이 되면 플러스라는 걸 클릭했다는 게 판단이 되면 즉 얘를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개수의 얘가 1이 아니라 2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요게 2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자, 기본적인 현재 숫자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요 숫자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수명 아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변수명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 숫자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current number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넘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 늘어야 된다고요. 하나 늘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씩 물론 이래도 됩니다. 그죠? 변수명 얘는 기존의 변수명 여기 1에서 1을 더한 걸 여기다 다시 저장해 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어떻게 줄여줄 수 있습니까? 얘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어요? current number에다가 뭐라고? 플러스는 하고 1이라고 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1씩 더해지겠죠. 반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라고 한다면 current number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urrent number는 기존의 넘버에서 1씩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뺀 결과라고요. 이건 더한 결과, 이건 뺀 결과. 어떻게 써요? 여기다 어떻게 씁니까? 마이너스는 한다고요. 됐나요? 더한 결과라고 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요. Got it? 자, 그럼 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변수명 안에 지금 값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거지 아직
우리가 넣진 않았어요. 일단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콘솔에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콘솔 로그 해서 이걸 플러스를 누르든 마이너스를 누르든 요 뒤에 가서 콘솔 로그 해서 current number의 값이 뭐가 찍히나 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얘를 찍어본다라고 했고요. 저도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 화면 보고 있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냐면 current number가 제대로 안 불러왔다는 얘기라고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에 콘솔 로그는 주석 처리하고 콘솔 로그를 다시 카피해서 어디로? 맨 위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클릭하기 전에 콘솔에 이 current의 넘버가 제대로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에 1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1이 찍히나 보자고요. 여기로 옮겨 보셨습니까? 이 클릭 이벤트 이전으로 옮겨 주시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젠 클릭하지 마시고 열자마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자마자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 볼게요. 1이라는 숫자가 제대로 잘 돼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못 더했던 걸까? current number 안에 있는 저 숫자는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저 숫자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숫자로 인식을 하게 해줘야 돼요. 문자를 숫자로 인식을 해주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current number가 여기 있죠. current number 여기에서 요거를 정수로 바꿔야 된다고요. 정수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합니다. 정수로 바꾸는 건 parse int라서 integrity라고 해서 이게 정수니까 int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저 값을 숫자로 바꾸는 거라고요. 정수로 바꾸는 거라고요. 얘가.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current 여기 안에 있는 거가 얘가 숫자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어떻게 parse int 안에다가 뭘 넣으래? 저 값을 넣어준다고요. parse int 안에 요 값이 들어오게끔 작성을 하십니다. 자,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콘솔 로그를 다시 어디로 옮겨요? 아까 클릭해서 스팬 태그 안에 A를 클릭했을 때에 얘를 찍는 걸로 다시 가볼게요. 들어와 봤을 때 얘를 다시 살려보자고요. 지금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콘솔에서 확인을 해 보실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콘솔 하면 클릭 했을 때 잠깐만요. current number에다가 1을 더한 걸 current number라고 있는데 왜 안 나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따옴표가 없네요. 따옴표 좀 넣을게요. has 클래스에서 따옴표가 없네요. 넣을게요. 다시 저장하고 보렵니다. 네, 이제 2, 3, 4 해서 나오고 있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되고 있군요. 요것 때문에 아까 문제가 있었군요. 물론 얘도 일단은 넣어야 됩니다. 이걸 안 낼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 다시 한번 배드릴게요. 곱셈 할 때 큰 문제가 생겨요. 저게 없으면. 화면을 보면 브라우저 화면을 보자고요. 콘솔 볼게요.
콘솔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클릭하면 기존에 숫자 1이 있었으니까 1 더하기 2 해서 2가 됐고 3이 됐고 4가 됐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빠지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면 0 이하로 내려간다고요. 여기 보면 0 이하로 내려간다고요. 자, 저 숫자는 0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건 이렇게 빼는 건 언제만 작동해야 됩니까? current number가 뭐일 때만? current number가 뭐일 때만 작동해야 돼요? 0 이상일 때만 작동해야지. 0이라도 안 돼. 0보다 클 때만 작동해야죠. 그죠?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만 작동해야 됩니까? 뭐가 이게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만 작동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와야 돼요? if문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얘가 작동을 해야 한다고요. 여기로 옮길게요. 조건이 뭐라고요? 이 current number가 뭐보다 크다고요? 0보다 클 때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조건이 참일 때만 하나씩 빼줘야 한다고요. 저 조건이 참일 때만 하나씩 빼주는 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얘에서 하나씩 빼라고 했으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F12 눌러서 플러스 늘어나는 거 확인했고 마이너스 눌러서 절대로 아무리 마이너스를 눌러도 0이 되지 더 이하로 내려오진 않는다고요. 뭐 해야 되냐면 이 개수가 바뀌게끔 작성을 해야 되겠다고요. 이 개수는 누굽니까? count의 요소의 내용이라고요. 이가 내용을 넣는 건 우리가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current number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한번 넣어 볼까요? 이거를 이때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든 이 current number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current number를 어디에 넣어줘요? 예, count라는 거 가져왔으니까 count의 내용으로 넣어준다고요. 내용으로 넣어주는 거 텍스트로 뭐를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거를 이 텍스트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명 count의 내용으로 넣어준다고요. 작성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십니다. A 텍스트 B 해서 A 요소에 B를 글씨 형식으로 넣어준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어디가 바뀝니까? 얘가 바뀌지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2, 3, 4, 5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이거랑 여기 HTML에 숨어있는 단가랑 곱하해서 여기에다 넣어줘야 된다고요. HTML로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숫자가 여기에 바뀌고 있다고요. 이 숫자, 바뀐 숫자를 받아와서 저 바뀐 숫자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이 유닛 프라이스 곱한다고요. 유닛 프라이스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랑 곱할까 합니다. 자, 한번 곱해보죠. 곱해서 현재의 토탈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토탈을 어디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숫자를 여기 넣어줬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합계를 넣어줘 보래요.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숫자가 바뀌면 여기 합계가 바뀌는 거는 넣어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변수명을 하나 만들고 세미 토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해서 단가랑 현재의 요 개수랑 곱하려고요. 단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위에 올라가 보면 단가라고 해서 우리가 유닛 프라이스에다가 변수명 유닛 프라이스에다가 이 클래스명 유닛 프라이스 안에 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유닛 프라이스는 여기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거랑 누구랑 곱하래요? 요 current number 이게 지금 개수니까 개수랑 곱하래요. 곱해서 세미토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저 세미토탈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결국에는 넣어야 되는 거냐면 이 자리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요. 이 자리가 누굽니까? 클래스명 토탈이고 클래스명 토탈은 변수명 어디에 저장됐습니까? 위에서 클래스명 토탈은 변수명 여기에 저장됐으니까 카피해 오셔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텍스트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뭐를 넣으라고요? 세미토탈을 넣으라고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저도 확인을 해보면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클릭하면 여기에 개수가 이제 합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마이너스 해서 0 이하로는 안 내려가게끔 우리가 짰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는 됐는데 욕심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천 단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숫자만 적게 되어 있으면 읽기가 불편하잖아. 천 단위 구분을 하고 싶다고요. 만약에 시작하자마자도 천 단위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HTML에 가볼까요? HTML에서 여기가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을 해주면 HTML 가서 바꿔보시겠습니까? HTML에 가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을 해줘 보자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거랑 뭐랑 얘랑 곱해서 하래요. 저장하고 여기 지금 HTML 바꿨어요. 천 단위 구분선을 넣었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곱해 볼까요? 됩니까? 자, 이 메시지는 뭐의 약자냐면 NaN은 뭐의 약자냐면 not a number라는 거예요. 그거의 약자라고요. 즉 지금 우리가 유닛 프라이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죠? 유닛 프라이스를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라고 했다고요. 이게 왜 나로 넘버냐? 숫자 아니냐? 이 콤마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고요. 요 콤마 때문에 저게 숫자로 인식이 안 된다고요. 자,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열에서 그러면 저 콤마를 뺀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그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곱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다가 유닛 프라이스가 아예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에 유닛 쓸게요. 프라이스 라고 해서 여기에는 콤마에 적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기는 할 텐데 이렇게 적어 볼게요. 데이터에 나만의 속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40만원이라는 숫자를 넣어 놓는다고요. 나만의 숫자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40이라고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올 게 아니라 얘를 가져오겠다고요. 여기는 콤마가 없으니까. 자, 요거를 가져오는 걸로. 그러면 클래스명 유닛 프라이스의 ATTR에서 데이터 유닛 프라이스라는 속성의 이 밸류를 가지고 와서 변수명 유닛 프라이스에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넣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JS에 가서 여기 유닛 프라이스라는 거에서 얘에 뭘 가져오겠다고요? ATTR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뭐 데이터 유닛 프라이스라는 속성의 밸류를 가져와서 유닛 프라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겠다고요. 이렇게 바꿔 보시겠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는 이것조차도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나오게끔 하려면 얘를 parse int로 한 번 더 묶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안전하게 숫자 형식으로 가져올 거라고요. HTML에다가 데이터 유닛 프라이스라는 사용자 속성을 만들고 그 사용자 속성의 값을 가지고 와서 parse int 해서 정수로 바꿨다고요. 정수로 바뀐 게 유닛 프라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클릭해서 보면 이제 잘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근데 시작할 때는 1000단위로 되어 있지만 계산을 통해서는 다시 1000단위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결과가 1000단위 구분을 해주고 싶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방법, 여기 데이터 유닛 프라이스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데이터 유닛 프라이스를 쓰지 않고 요건 주석 처리하고 다시 유닛 프라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여기까지는 동일할 거니까 그대로 쓰되 보겠습니다. 위에 요거 주석 처리했습니다. 사용자 속성을 만들고 가져온 건 주석 처리를 하십니다. 자, 아까 쉼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문자열에서 쉼표를 빼고 다시 숫자로 저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어떻게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아니 얘가 누구니? 아까 유닛 프라이스에 어떻게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간의 내용 텍스트라고 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하면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안에 콤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 콤마를 빼자고요. 저 문자열에서 콤마를 빼고 걔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명을 하나 더 만들고 가볼게요. 유닛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그러면 여기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거 일단 가져오자고요. 콤마. 자, 유닛이라는 거에는 400 콤마 하고 000 해서 콤마까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빼서 콤마를 빼서 그거를 뭐로 저장하겠다고요? 유닛 프라이스로 저장을 하겠다고요. 자, 특정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로 바꿔야 된다고요. 특정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을 볼까 합니다. 얘를 여기에 40이라는 거 그리고 콤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콤마를 바꾸겠대. 그러려면 쓸 수 있는 게 A replace B C라고요. A라는 변수 안에서 누구를 B라는 값을 C로 바꾸겠대요. A라는 거 안에서 replace 교체한다고요? replace하고 A라는 문자열 안에 저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값이 콤마인 걸 뭐로 바꾸겠다고? C 없는 걸로 바꾸겠다고요. 써볼게요. 여기 유닛에 좀 전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유닛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답니까? 일단 써볼게요. 유닛 안에 있는 걸 replace를 이용해서 replace 하면 뭐래요? 여기에다가 스트링이 있고 그 다음에 바꿀 거를 뭐로 해서 콤마로 해서 연결을 하래요. 그러면 써봅니다. 여기에서 누가 콤마라는 문자열을 뭐로 바꿔? 없는 걸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해서 콤마를 뺐어요. 콤마를 없는 걸로 뺐다고요. 빈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콤마를 빈칸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닛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일단 콤마가 포함되어 있는 400,000원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콤마를 빼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안전하게 얘 전체를 다시 뭐로? 정수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바꾸신다고요.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클릭하면 잘 바뀌고 있습니다. 단가랑 곱할 때 지금 단가를 구해오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해봤다고요. 거기에서 콤마를 빼버리고 걔를 정수로 바꿔서 유닛 프라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귀찮으면 HTML에 가서 이렇게 유닛 프라이스라는 새로운 속성을 만들고 거기에는
콤마를 안 적는 거죠. 그러면 콤마 없는 버전이 들어오니까 콤마 없는 버전 그 값을 다시 정수로 바꾼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문자열에서 replace 특정 문자열을 C 얘로 바꾼다. A에 있는 문자열에서 B라는 문자열 값을 C라는 값 바꾼다 라고 해서 A 유닛에서 뭐를 콤마를 뭐로 없는 걸로 바꿨다고요. 이렇게 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면 계산이 돼서 잘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가 지금 쉼표가 안 찍힌다고요. 천 단위가 안 찍힌다고요. 그 부분을 볼까 합니다. 토탈에다가 넣어주는 부분으로 내려와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토탈에다가 세미 토탈에서 값이 나오는데 이 세미 토탈이라는 건 지금 콤마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값이라고요. 40, 80만 원 했을 때 콤마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저걸 콤마로 구분을 해볼게요. 콤마로 구분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먼저 해볼까 합니다. 세미 토탈이라는 걸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변수명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토탈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천 단위를 구분을 하겠다고요. 천 단위를 구분을 하려면 이 세미 토탈 안에 있는 값을 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넘버라고 하고 여기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세미 토탈이라는 게 들어온다고요. 이거를 to 영문을 먼저 해볼게요. to 해서 뭐라고 바꿀 거냐면 local 여기 나오는구나. to local string 해서 바꿔볼게요. to local string 해서 to local string 뭐로 바꿔볼 거냐면 en으로 바꿔볼게요. 영문권으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그 토탈을 여기에 넣어봅시다. 가로가 하나가 더 있네. 뺄게요. 자, 토탈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요 세미 토탈의 값을 to local 해서 스트링 이거 하면은 얘가 뭐냐면 영문권에서 쓰는 숫자 단위로 바꿔준다고요.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천 단위를 찍어주고 있다고요. 대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 천 단위로 구분이 안 되는 숫자를 to locate 해서 스트링하면 천 단위로 구분해 주는 게 된다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얘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줬고요.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천 단위로 구분해 주는 건 누구로도 가능하냐면 라이브러리 통해서도 가능하다고요. HTML에 가볼까요? HTML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하나 로드되어 있어요. jQuery number라는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어 있다고요. jQuery number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가볼까요? jQuery number라고 해볼게요. jQuery number 구글 했고요. 이 엉뚱한 것들이 나오냐? 세 번째 검색 결과에 있겠군요. 세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 봅니다. GitHub에 custom md 해서 jQuery number라는 라이브러리 주소 찾으셨습니까? jQuery number라고 구글 해보실게요. 사용법은 우리가 짠 게 아니니까 사용법을 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봅니다. 자, 사용법은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사용법은 얘가 로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얘는 이렇게 뒤에 소수점을 버려서 한다는 거고 뒤에 소수점까지 찍어서 보여주려면 2라고 해서 하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져온대요. 그 다음에 소수점 세 자리에서 보면
여기는 D를 버리는 거네요. 아웃풋에서 87 여기 반올림해서 이게 3이라고 하고 콤마 해놓으면 반올림해서 보여준대요.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숫자가 뭘 들어오든 간에 이렇게 콤마해서 천 단위로 구분만 해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한대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대요. 라이브러리에 이미 로드가 되어 있어요. 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려와 볼까요? 내려와 보시면 앞에 선택자가 있고 선택자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추루해서 2로 바꾸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아까 값하고 뒤에 숫자가 있으면 뒤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소수점 두 자리가 아니라 그냥 추루만 돼 있으면 천 단위로 구분을 해줄 거라고요. 앞에 선택자 있고 걔에 뭐라고 요렇게만 해주면 될 거라고요. 우리는 합계 쪽에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카피 잘했습니까? 넘버 포매팅 해서 as you type 돼 있는 부분에 코드 카피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합계를 넣어주는 부분으로 가자고요. 합계를 넣어주는 부분이 어딥니까? 맨 밑으로 내려와서 요 부분이 합계 이거 아니고 여기가 요 부분이 토탈의 합계를 넣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오셔서 넣어준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우린 인풋에 클래스면 넘버라는 게 없어요. HTML에 보면 대신 뭐가 있냐면 넘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여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끝부분에만 넣을게요. 지금 기존에 있던 넘버라는 클래스명은 지우고 이 합계 부분에만 넘버라는 클래스명을 남길게요. 아이패드를 천 단위로 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만 넘버라는 요 녀석만 이 넘버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애만 여기도 얘 바꿔볼게요. 요것도 이제 점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점 안 찍고 그냥 시작하자마자부터 얘가 돌아가도 되겠다고요.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넘버라는 클래스명을 여기만 남겼습니다. 여기 좀 지워보세요. 넘버라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명에다가 우리는 클래스명 얘가 있지요. 그러면 추루하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건 언제만 작동하죠? 우리 이게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버튼을 클릭할 때 할 일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위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 여기서 끝나고 있다고요. 요 안에다가 개수가 바뀌어서 합계가 달라졌을 거니까 돌리고 이거는 언제도 열자마자도 지금 제가 점을 뺐었으니까 점 뺀 거 여기에도 점을 넣어줘라 라고 해서 다시 클릭한 거 이벤트 바깥쪽에도 얘를 넣어주라고요. 이걸 바깥쪽에만 쓰면 열렸을 때는 천 단위로 구분이 될 거지만 합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에는 천 단위 구분이 안 돼 있을 거니까 일단 넣어주고 얘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까요? HTML에 분명히 뺐습니다. 뺐고요. 클릭하기 전에도 그러면 여기에는 콤마가 없지만 넘버라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기 넘버가 나오게 콤마가 나오게끔 하겠다고요.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아무것도 안 클릭하고 열자마자도 여기에 점이 없었지만 콤마가 구분이 됐고 클릭해서 바꾸면 바꾼 개수 480이면 480 그대로 콤마 없는 버전이 여기에 있어서 들어갔지만 이 라이브가 돌아가면서 걔를 또 천 단위로 바꿔주고 있다고요. 여기 이거 지워볼까요? 이게 지금 작동을 하니까 이거 지워볼까요? 얘를 지우고 다시 세미토탈을 넣는다라고 바꿔도 얘는 아까 천 단위 구분해주는 게 살아 있었으니까 걔를 지우고 다시 세미토탈을 구해서 바꾼다라고 해주시고요. 저장하고 보자고요. 클릭해서 얘 부분이 이제 천 단위로 이번에는 뭐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